고객님, 이 카드요. 고객님이 직접 긁으신 거 맞아요?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장바구니 안에 있던 귤이 굴러가는데도 나는 멈춰서서 그 직원 얼굴만 봤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요? 이번 달에만 같은 매장에서 결제가 5번이에요. 금액도 꽤 크고요. 나는 입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매장 이름이 내 눈에 너무 또렷했거든요. 명품 편집샵. 내가 그런 데를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쉰둘, 시골 읍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해요. 아침에 오이 썰고, 멸치 볶고, 김치 담그고, 하루 종일 손에서 간장 냄새가 나요. 명품이니 뭐니 그런 건 TV에서나 보죠. 아니요.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가족분이 쓰셨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 카드나 비밀번호를. 그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른 얼굴이 있었어요. 며느리 은지.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예뻤어요. 말도 싹싹하고 어머니 손목 아프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장바구니도 들어주고 반찬 가게 앞 바닥도 쓸어주고. 그런데 이상한 건 도와준다는 말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면 위험해요. 어머니 통장도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카드 비밀번호는 너무 쉬워요. 바꿔야 돼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죠. 나는 그런 거 어려워. 그냥 필요한 것만 사면 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정말 착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그냥이 제일 위험해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지켜준다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사람 마음을 풀어놓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아들은 일 핑계로 집에 잘 없고, 나는 늘 혼자 계산하고 혼자 결정했거든요. 누가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 그게 얼마나 고맙게 들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뭘 맡겼냐면요. 내 카드, 내 비밀번호, 내 휴대폰. 정확히는 며느리가 내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카드 결제 문자가 너무 자주 와서 헷갈리죠? 제가 알림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네. 필요 없는 건 꺼두고 중요한 것만 남길게요. 어머니 놀라지 않게요. 놀라지 않게요.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섬뜩해요. 내가 놀라면 멈출 텐데. 멈추지 못하게 만들려고 놀라지 않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카드사 직원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같은 매장에서 결제가 5번. 나는 집에 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은지야. 네, 어머니. 너 혹시 내 카드로 뭐 산 거 있어? 어머니, 제가요? 아니에요. 왜요? 명품 매장에서 결제가 됐다는데. 명품이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그거 사기 문자 아니에요? 사기 문자.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불편한 일은 사기라고. 그러면 나는 아이고 그래 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카드사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카드 번호 알려주시면. 아니, 카드 번호는 됐고.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어요. 너 오늘 우리 집 와. 전화 끊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진짜로 뭔가를 잃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하다. 뭐가요? 내 카드 결제. 어머니, 진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며느리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어요. 은지야, 너 내 휴대폰 알림 꺼놓은 거 맞지? 네. 아니에요. 그럼 왜 결제 문자가 안 와? 어머니, 요즘은 앱으로도 오고 문자 안 올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더 겁이 났어요. 며느리는 모를 사람이 아닌데 싶은 말을 아주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더 믿게 돼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 준호. 34.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다가 우리 분위기를 보고 멈췄죠.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내가 말했어요. 준호야, 내 카드로 이상한 결제가 됐대. 아들은 며느리를 받고 며느리는 바로 말했어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또 사기 문자. 사기 문자가 아니라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아들이 내 핸드폰을 달라더니 결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 핸드폰에 카드사 앱이 없었어요. 내가 원래 깔아둔 게 있었거든요. 없어져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은지야, 이거 왜 없어?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제가 지운 적 없는데 어머니가 실수로. 내가 뭘 실수로 지워. 나는 앱 삭제가 뭔지도 몰라. 그 순간 며느리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굳었어요. 그 표정 하나가 나를 확 깨우더라고요. 아들이 카드사로 다시 전화했어요. 스피커로 켜놓고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지난 3주간 결제 건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결제도 있고요. 아들이 물었어요. 오프라인이면 카드 실물이 있어야 하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들은 내 지갑을 받고 내 지갑엔 카드가 2장이 있어야 하는데 1장만 있었어요. 엄마, 카드 하나 어디 갔어? 나는 멍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병원 갈 때 제가 지갑 챙겨드렸잖아요. 그때 빠졌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잠깐. 병원 갈 때 왜 지갑을 내가 챙겨?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잊어버리시니까요. 제가 도와드린 건데. 도와드린 건데. 그 말이 그날따라 너무 얄밉게 들렸어요. 도움이 아니라 손에 넣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주방 서랍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내가 자주 열어보지 않는 서랍. 그 안에 종이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카드 명세서가 몇 장. 그리고 쇼핑백 사진이 인쇄된 종이. 거기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내가 반찬 가게에서 제일 바쁜 날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내가 아니야.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쓰고 있어. 아침에 나는 반찬 가게 문을 늦게 열었어요. 처음으로 장사보다 내 이름이 더 급했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내 신분증을 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최근에 대출 상담 신청이 있으셨네요. 대출이요? 내가요? 네. 서류가 접수돼서 연락을 드리려던 중이었어요. 내 다리가 순간 풀렸어요. 카드 결제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가족분이 고객님 명의로 진행하셨을 가능성도. 그 말에 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가족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남이 훔치면 화라도 내지. 가족이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은행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갔대. 아들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뭐, 엄마, 가게 운영자금 대출 같은 거? 아니, 나는 신청한 적이 없어.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집에 와. 은지도 같이. 그리고 나는 이웃 언니도 불렀어요. 바로 옆 떡집 하는 언니, 영숙 언니. 그 언니는 말이 세지만 이런 일엔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이에요. 영숙 언니가 우리 집에 오자마자 말했어요. 야, 내 얼굴이 지금 사람 얼굴이 아니다. 뭐야?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영숙 언니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휴대폰부터 내놔. 내 거, 며느리 거, 아들 거. 며느리는 처음엔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왜 이래요? 오해라니까요. 영숙 언니가 쏘아붙였어요. 오해면 더 좋지. 오해 풀면 되잖아. 빨리 내놔. 그때 며느리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저 휴대폰은 개인정보가. 영숙 언니가 말 끊었어요. 지금 개인정보가 문제냐? 돈이 새고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은지야, 그냥 보여줘. 엄마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휴대폰을 내놨어요. 그런데 영숙 언니가 첫 화면을 보자마자 딱 멈췄어요. 이거 뭐야? 며느리가 말했어요. 뭐가요? 영숙 언니가 화면을 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거기엔 메모가 떠 있었어요. 어머니 문자 오면 지우기. 카드 승인 뜨면 바로 삭제. 준호한테 말 세면 끝. 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은지야, 이게 뭐야? 며느리는 순식간에 얼굴이 바뀌었어요. 웃는 얼굴이 싹 사라지고 눈만 번쩍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도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더니 낮게 말했어요. 내가 카드로 몇 번 썼어. 근데 그 다음부터 뭐? 영숙 언니가 딱 붙여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한 번만 쓰려고 했어. 한 번만.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 망치는 말은 늘 그거예요. 한 번만. 며느리가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어요. 내 친구가 어머니 카드면 어차피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영숙 언니가 탁자를 쾅 쳤어요. 가족이면 더 안 돼. 그게 도둑질이지. 뭐가 괜찮아. 며느리는 그제야 무너졌어요. 근데 어머니,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소리 없이 물었어요.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말했다. 대출 신청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아들도 나도 영숙 언니도 숨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내민 건 단체 채팅 화면이었어요. 거기 위에 적힌 이름이 이랬어요. 급전 도와주는 팀. 그리고 메시지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가족 명의로 한 번만 돌리면 된다. 서류는 영상통화로 확인한다. 들키면 시어머니가 예민한 척하면 된다. 예민한 척.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몰리게 판이 짜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이 담당자. 며느리가 받으려 하자 영숙 언니가 손을 확 뻗어 며느리 손목을 잡았어요. 받지 마. 이번엔 우리가 받아. 내 심장이 귀까지 뛰었어요. 며느리가 떨면서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말했다. 내 이름으로 된 일이야. 내가 받을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너무 태연하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대출 진행은 오늘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나는 낮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누구긴요. 돈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나는 꾹 눌러 말했어요. 내가 신청한 적 없는데. 남자가 한숨 쉬는 척 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카드 쓴 내역이랑 같이 주변에 알려지면 곤란하실 텐데요. 그 순간 영숙 언니가 내 옆에서 아주 작게 말했어요. 지금 통화 녹음 켜. 나는 손이 덜덜 떨리는데도 눌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 다 녹음돼. 남자가 웃었어요. 녹음이요? 해보세요. 근데 어머니, 카드 결제 누가 했는지 사람들이 뭘 믿을까요? 그때 아들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만해. 너희 지금 어디야?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디긴요? 어머니 집 근처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우린 서로 얼굴을 봤어요. 영숙 언니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문 열지 마. 그런데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리고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 쿵. 그리고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서류 전달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이 딱 굳었어요. 진짜로 우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준호야 경찰. 아들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 언니는 이미 내 폰을 잡고 있었어요. 110이요? 여기 주택인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문 두드리면서 돈 관련 서류 들이밀려고 해요. 협박 통화도 하고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 밖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내 팔을 붙잡고 울었어요. 어머니,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울어도 돼. 근데 숨지는 마. 지금은 같이 막아야 돼.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 안 열면 더 커집니다. 동네에 소문 납니다. 소문.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쿡 찔렀어요. 나는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고 동네 장사는 소문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그때 창문 밖으로 검은 그림자 둘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누군가 담벼락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언니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이건 장난 아니다. 너 며느리. 너 지금까지 얼마 썼어?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처음엔 50, 그 다음엔. 내가 물었어요. 대출은 얼마 신청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1000. 그 숫자 듣는 순간 내 속이 꺼졌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밖이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문 밖 남자 목소리가 낮아졌거든요. 어머니, 경찰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손해인데. 나는 문을 등지고 서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아들은 내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영숙 언니는 내 폰을 쥔 채 내 눈을 봤어요. 그 눈빛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열지 마. 그때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나 사실 더 있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가 더 있어? 며느리가 떨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도 하나 더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로 돈도 받았대요. 내가 멍해지니까 아들이 소리쳤어요. 뭐?
휴대폰을 어떻게 엄마 명의로 만들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영상 통화로 확인만 하면 된다길래 어머니랑 닮은 사진도 있으면 된다고.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내 얼굴이, 내 목소리가, 내 이름이 어디까지 쓰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 아래로 뭘 밀어 넣었어요. A사 종이 한 장이 바닥에 슥 들어왔습니다. 영숙 언니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봐라. 오늘 안에 입금하면 조용히 끝이래. 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협박이네. 그 순간 초인종이 또 울렸고 이번엔 누가 문을 발로 툭 찼어요. 쿵. 나는 비명을 삼키고 영숙 언니가 낮게 말했어요. 이건 집까지 왔으면 끝까지 간다. 잘했다. 경찰 부른 거. 몇 분이 1시간 같았어요. 그러다 밖에서 경찰입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문을 살짝 열어 여기입니다. 하고 외쳤고 영숙 언니가 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협박 전화가 왔고 지금 문 밖에 사람이 있어요. 대출 서류 운운했고요. 녹음도 있어요. 경찰 2분이 복도 쪽으로 가자 문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확 바뀌었어요. 아니, 오해입니다. 서류 전달만. 경찰이 끊었어요. 신분증부터 주세요. 잠깐의 실랑이 끝에 문 밖 남자 둘이 경찰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둘 다 깔끔한 옷에 표정은 뻔뻔했어요. 그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가족끼리 해결하면. 영숙 언니가 바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가족? 너희가 무슨 가족이야? 협박꾼이지. 경찰이 내게 물었어요. 협박 통화는 어느 번호입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이 번호요. 돈 얘기하면서 소문 낸다고 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 파일은 보관하고 계시죠? 네.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 말 듣는 순간 내 숨이 조금 돌아왔어요. 경찰이 남자 둘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순간 한 남자가 뒤로 슬쩍 물러나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영숙 언니가 소리쳤어요. 야, 지우려 하지 마. 경찰이 바로 다가가 휴대폰을 확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나는 그 스쳐 지나간 문장을 똑똑히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주면 조용해진다. 며느리 손에 쥐고 흔들어라. 대출은 영상으로 밀어붙여. 내 속이 확 뒤집혔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 나오는 구멍으로 본 거예요. 아들도 그걸 봤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였네. 경찰이 남자 둘에게 말했어요. 협박 및 금품 요구 정황이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남자 하나가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도 일하는 사람인데. 경찰이 딱 잘랐어요. 일이 아니라 범죄로 보입니다. 남자 둘이 끌려나가고 집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나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 얼굴은 미워할 얼굴이 아니었어요. 겁에 질려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끌려온 사람 얼굴이었어요. 영숙 언니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처음부터 말해. 언제부터야? 며느리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들이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 카드로 썼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쓰려고 했어. 기저귀값 병원비.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살림이 빡빡한 건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이름으로 손을 대는 건 선을 넘은 거죠. 며느리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돈 되는 방법 알려준다고 단체방 초대하고, 그 사람들이 카드 결제도 시켰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그냥 조금만 쓰래.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문자 오면 지우면 된대. 그리고 나중에 대출로 한번 크게 돌리면 된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은지야, 너는 그게 괜찮아 보였니? 며느리가 떨면서 말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멈추면 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워? 그 사람들이 캡처를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고하면 며느리부터 끝낸다고. 나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며느리도 겁에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며느리가 울면서 내 손을 잡으려 했고 나는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은지야, 나는 내가 미운 것보다 내 이름이 더 무서워. 어머니, 내 이름은 내가 평생 지켜온 거야. 누가 함부로 쓰면 그게 제일 아파. 그날 경찰은 우리에게 할 일을 쭉 알려줬어요. 카드 정지하고 새로 발급, 휴대폰 명의 확인, 은행 대출 신청 차단, 통장 출금 제한, 집과 가게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신고. 영숙 언니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너 이제 가족이라서 같은 말로 넘어가지 마. 가족이라서 더 확실해야 돼. 다음 날부터는 장면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우리 집은 전쟁이었거든요. 아침엔 은행, 점심엔 휴대폰 대리점, 오후엔 카드사, 그리고 저녁엔 경찰서.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내 이름을 보고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 회선이 2개가 맞습니다. 내가 멍하게 물었어요. 나는 하나만 쓰는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이 번호는 최근 개통됐고요. 본인 확인은 영상으로 진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영상. 며느리가 했던 그 영상 통화가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번호로 뭔가 결제가 계속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내가 묻자 직원이 말했어요. 정기 결제 같은데 여러 건이네요. 정기 결제. 한 번 손 떼면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빨아먹는 구멍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내가 다 처리할게. 나는 아들에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볼 거야. 내가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이름은 내가 확인해야 돼. 그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단단하더라고요. 나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경찰서 조사에서 며느리는 자기가 한 걸 인정했어요. 카드 결제 일부는 자기가 직접 했고 문자도 지운 적 있다고요. 대출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고요. 경찰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어도 남의 돈을 쓴 건 책임이 따릅니다. 대신 지금처럼 사실대로 말하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반전이 터졌습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그 단체방 관련자들 조사 중인데요. 연결고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뭔데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반찬가게 근처 새로 생긴 반찬가게 있죠?
그쪽과 메시지 연결이 확인됐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가게 바로 옆 골목에 얼마 전 새 반찬 가게가 하나 생겼거든요. 처음엔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쪽 사장이 내 가게 앞을 몇 번 서성이는 것도 봤고요. 경찰이 말했어요. 그 가게 직원 계정에서 어머니 가게 손님 빼는 방법 같은 대화가 발견됐습니다. 직접 지시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며칠 전 그 가게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반찬을 조금 사면서 말했거든요. 어머, 사장님 가게는 오래돼서 믿음이 가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오래돼서가 아니라 오래돼서 흔들기 쉽다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날 밤 영숙 언니와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내 손은 아직도 떨렸어요. 영숙 언니가 말했어요. 너 속상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훔친 것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다 찍혔잖아. 영숙 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조심해야 돼. 내 이름은 내가 지키는 거야. 가족도 예외 없어. 며느리는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 오면 말수가 줄었고 내 눈을 잘 못 봤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나 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나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잘 보이고 싶으면 내 것을 훔치지 말고 내 짐을 덜어줘.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나는 그날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사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져. 그리고 다시는 내 이름 건드리지 마.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여기서 흐리면 다음엔 더 크게 무너진다는 걸. 시간이 지나 내 반찬 가게는 다시 돌아오는 듯 했어요. 사장님, 요즘 얼굴이 단단해졌네.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웃었어요. 예전엔 사람한테 맡기면 편한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꼭 말하고 싶어요. 누가 가족이든 친구든 며느리든 아들이든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카드 비밀번호 묻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문자나 알림을 꺼주겠다고 하고 영상통화로 확인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때는요, 고맙다고 웃기 전에 딱 한마디 하셔야 해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건 내가 직접 볼게. 그리고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혼자 끌어안고 숨지 마세요. 녹음하고 내역 남기고 주변 사람 부르고 바로 신고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다음엔 더 가까운 이야기로 더 진하게 찾아올게요. 구독 안 하시면요. 김치찌개 불 줄여야 할 타이밍 놓친 것처럼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